안녕하세요. 정리정돈 및 사고 사례를 교육하게 된 한국기술안전의 조윤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테마1 정리정돈이란 테마2 관련법 조항, 테마3 재해 사례 및 수시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 사업장의 정리정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관련 법 조항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재해 사례를 통해 실제 사업장에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입니다. 먼저, 교육에 앞서 정리정돈에 관한 사고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한 회사의 구내식당 주방. 점심시간을 앞두고 조리실은 재료 준비로 분주합니다. 바닥엔 물기가 흥건하고 호스도 널브러져 있는 게 무척 산만한데요. 한꺼번에 많은 양의 식자재를 꺼내든 건 아닐까요? 바로 그때 식자재 상자로 시야를 방해받은 작업자는 미끄러운 주방 바닥에 그대로 미끄러져 크게 다쳤습니다. 호스는 바닥에 두지 않고 릴 호스를 사용합니다. 조리실 바닥에 남아있는 기름기, 물기, 음식물 찌꺼기 등은 즉시 제거합니다. 트렌치 덮개는 반드시 덮어놓고 미끄럼 방지 장화를 착용합니다. 미끄러짐 주의, 넘어짐 주의 등 안전보건 표지를 부착하고 주의합니다. 이번 사고를 살펴보면 조리실 바닥의 정리정돈 미실시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바닥에 펼쳐져 있는 호스와 흐르는 물에 재해자가 미끄러져 넘어졌기 때문에 리로스를 사용하여 바닥 호스를 깨끗하게 정리정돈하고 바닥 물기를 제거했었다면 이번 사고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업장에서 정리정돈 미실시로 수없이 많은 재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정리정돈과 사고 사례에 대해서 학습하여 동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테마는 정리정돈이란입니다. 먼저 정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리는 한자로 가지런할 정과 다스릴 리 두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두 한자가 합쳐져서 우리가 아는 정리라는 의미를 만들어내는데요. 각 한자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가지런할 정은 바르게 하거나 가지런히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다스릴 리는 다스림 등의 의미를 지닙니다. 따라서 정리는 흐트러지거나 어지러운 것을 바르게 하고 질서를 잡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정리는 필요한 물품과 필요 없는 물품을 구분하여 필요한 것을 정비하여 보관하고 불필요한 것은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업무에 사용해야 할 제품, 설비 공간을 의미하며 불필요한 것은 불필요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하며 불필요품은 현재 사용하지 않으나 앞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불용품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정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돈은 한자로 가지런할 정과 머무를 돈 두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두 한자가 합쳐져서 우리가 아는 정돈이라는 의미를 만들어내는데요.
각 한자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도는 가지런하게 머무르게 한다라는 뜻으로 목적이 있는 물건을 있어야 할 곳에 구분지어 보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정도는 필요한 물품을 사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배치하여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필요할 때는 현장이나 사무실에서 생산 활동이나 업무를 하는 일정 시점 또는 일정 기간을 의미하고, 필요한 것은 현장이나 사무실에서 생산 활동이나 업무에 사용해야 할 재고품, 설비, 공간을 말하며, 필요한 양은 일정 시점 또는 일정 기간 동안에 보유해야 될 재고량을 뜻합니다. 재고량을 규제하지 않으면 점점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재고량이 증가하면 정리정돈의 질서가 무너지고 낭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보유해야 될 최대량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정리정돈을 해야 한다고 듣고 또 실천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깔끔해 보인다는 이유 말고 왜 우리가 그토록 정리정돈에 힘써야 하는지,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정리정돈이 우리의 삶과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목적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리정돈의 목적은 자재나 공구 등의 모든 물품을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하여 정돈함으로써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정리정돈의 가장 직접적이고 눈에 띄는 목적은 바로 효율성 증대입니다. 물건이 제자리에 없고 뒤섞여 있으면 필요한 것을 찾느라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안전 확보입니다. 어수선한 환경은 예상치 못한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건이 널려 있거나 통로가 막혀 있으면 넘어지거나 부딪힐 위험이 커집니다. 엉킨 전선이나 인화성 물질이 무질서하게 놓여 있으면 화재나 감전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정돈되지 않은 기구나 도구는 오작동을 일으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리정돈은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 목적은 품질 향상, 오류 감소 및 실수 예방입니다. 특히 업무 환경에서는 품질 향상이 정리정돈의 중요한 목적이 됩니다. 필요한 도구나 재료가 명확하게 정돈되어 있으면 잘못된 것을 사용하거나 누락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깨끗한 환경에서는 설비의 이상이나 제품의 작은 결함도 쉽게 발견할 수 있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합니다. 정돈된 작업 공간은 작업자의 집중력을 높여 작업의 정확성을 향상시킵니다. 정리정돈은 실수와 오류를 줄여 더 높은 품질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기반이 됩니다. 네 번째 목적은 비용 절감, 낭비의 최소화입니다. 얼핏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정리정돈은 비용 절감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고 필요한 물건만 정돈하면 불필요한 재고를 줄여 보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관리된 장비는 고장 위험이 낮아 수리 및 교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돈된 공간은 더 많은 물건을 효율적으로 보관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 공간 낭비를 막습니다. 정리정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낭비를 줄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바로 심리적 안정감과 만족도 향상입니다. 어지러운 환경은 시각적으로 혼란을 주고 심리적 압박감을 유발하지만 정돈된 환경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산만한 환경은 집중을 방해하지만 깔끔한 공간은 오롯이 과업에 몰두할 수 있게 합니다. 스스로 정리정돈을 해내고 깔끔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작은 성취감을 주어 자존감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정리정돈은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번에는 정리정돈과 사고의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다이어그램은 정리정돈 불량이 불완전한 상태 및 행동을 유발하고 그것이 다시 사고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산업재해를 초래하는 위험한 순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 사진은 바로 이 순환의 시작, 정리정돈 불량의 현장 예시입니다. 바닥에 무질서하게 놓인 사다리, 각종 공구, 폐기물들이 보입니다. 이것들은 작업자의 발에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이동을 방해하는 직접적인 걸림돌이 됩니다. 벽 쪽으로 쌓여 있는 박스들과 쓰레기들은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특히 아르곤 가스 용기로 보이는 고압가스 용기 주변에도 물건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어 전도 위험이 높아 보입니다. 작업 공간과 통로의 구분이 모호합니다. 비상시 신속한 대피가 불가능하며 작업자가 이동 중 장애물에 부딪힐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각종 먼지와 쓰레기, 그리고 전기 배선으로 보이는 것들이 뒤엉켜 있어 작은 스파크에도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화기 등 비상 장비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정리정돈 불량이 만들어낸 불완전한 상태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정리정돈 불량은 자연스럽게 불완전한 상태를 만들고 이 환경에서 작업자들은 불완전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불완전한 상태와 행동이 만나는 순간 피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정리정돈의 작업 환경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리정돈 청소 상태가 불량하면 재해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도 초래하기 쉽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여러 가지 분말을 혼합하는 혼합기 사진입니다. 작업 중 발생되는 바닥 분진을 방치하게 되면 분진이 비산하여 분진의 농도가 높아지며 작업자의 호흡기 관련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사진은 연구실에서 사용 완료한 유기용제 시약병을 분리수거하는 모습인데 분리수거함에 있는 시약병의 마개가 일부 제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소량의 시약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는데 시약병을 폐기할 경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404-14조 비용기 등의 관리에 의거하여 시약 용기 뚜껑을 밀폐하여 유해 화학물질의 확산을 방지해야 합니다.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과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작업장에서도 정리정돈을 잘 실천하여 직업성 질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유해 위험 물질 취급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실험 후 유기용매를 보관하는 용기 모습입니다. 호스 연결 부위에 확산 방지 마개가 없이 비닐과 랩으로 임시 고정한 모습으로 유해 물질이 새어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처럼 확산 방지 마개를 설치하여 실험실에 유해 위험 물질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정리정돈이 불량할 때 기계 설비의 고장과 트러블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재활용 폐기물 선별업체 컨베이어 점검 시 사진입니다. 모터와 체인벨트 등의 먼지와 분진이 오랜 시간 동안 정리정돈되지 않은 상태로 가동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분진과 먼지의 축적으로 오른쪽 사진처럼 전기적 화재 가능성이 있으며 자동화가 된 기계 설비는 정밀전자 부품으로 제어되어 그 제어 장치가 쓰레기나 먼지로 인하여 고장 및 트러블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리정돈을 생활화하여 기계 기구의 고장과 트러블을 예방해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불명확한 표지 표시와 재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저희가 점검한 본관 기계실의 배관 모습이며 두 번째 사진은 신관 기계실 배관의 사진입니다. 첫 번째 사진에서는 물질명, 흐름 방향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열림 닫힘만 구별할 수 있고 두 번째 신관 기계실의 배관 사진은 냉수환수관 표시와 화살표로 위아래 흐름 방향 그리고
연결 장소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서 신규 입사자가 본관, 배관의 정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조작할 경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0조 공급 원재료의 종류 등의 표시액을 위반하여 배관 조작 계통의 표시 등을 식별하기 어렵게 하며 불안전 상태, 오조작, 오판단을 초래하기 쉬워 중대한 사고와 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리정돈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폭은 80cm 이상의 안전한 통로가 개설되어 있는가? 백선, 방호홀 등으로 작업 장소가 구별되어 있는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방치되어 있지 않는가? 요철, 부분적 경사 등 불안전한 상태는 없는가? 통로 바닥에 기름이나 물은 존재하고 있지는 않는가? 통로에 불안전한 코드나 호스, 배관은 없는가? 또는 완전히 덮어져 있는가? 출입구의 넓이는 충분한가? 방해물은 없는가? 코드나 호스 배관이 불안전하지는 않는가? 수공구는 지정 장소에 사용하기 쉽게 있는가? 폐품이나 찌꺼기 등은 버리는 장소가 구분되어 있는가? 위험한 유해물은 지정 장소에 전용 용기에 담겨져 있는가? 쓰레기, 먼지, 찌꺼기가 쌓여 있진 않는가? 선반, 상자에 적절하게 구분되어 보관되고 있는가? 운반이 가능한 통로나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가? 모양이나 중량에 맞는 높이, 배열 등을 정해서 무너지거나 낙하, 쓰러짐의 위험성이 없이 안전하게 놓여 있는가? 기계 설비의 주위는 깨끗이 청소되어 있는가? 폐품이나 오물 등은 버릴 장소가 지정되어 내용물이 표시된 적절한 용기에 담겨졌거나 지나치게 많이 쌓여 있지 않는가? 폐품이나 오물을 버리는 곳의 정리정돈 상태는 양호한가? 기름걸레는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겨져 있는가? 청소용구는 지정된 장소에 잘 보관되어 있는가? 이상과 같이 살펴본 정리정돈의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현장 점검 시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여 정리정돈 불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이 테마는 정리정돈 관련 법조항입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관리감독자의 업무 등의 내용 중에서 제4호를 살펴보면 관리감독자는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및 감독에 대한 업무를 해야 합니다. 만약 관리감독자가 이 법조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1차 300만 원, 2차 40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전도의 방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이고, 제2항은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입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작업장의 청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한다입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2 분진의 흩날림 방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주는 분진이 심하게 흩날리는 작업장에 대하여 물을 뿌리는 등 분진이 흩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번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바닥의 세척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항에서는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물질, 부패하기 쉬운 물질 또는 악취가 나는 물질 등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바닥이나
벽을 수시로 세척하고 소독하여야 한다입니다. 제2항은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세척 및 소독을 하는 경우에 물이나 그 밖의 액체를 다량으로 사용함으로써 습기가 찰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바닥이나 벽은 불침투성 재료로 칠하고 배수의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이번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오물의 처리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항에서는 사업주는 해당 작업장에서 배출하거나 폐기하는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하고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바닥, 벽 및 용기 등을 수시로 소독하여야 한다입니다. 제2항은 사업주는 폐기물을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려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다이옥신 등 유해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 공정 개선,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작업장의 출입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주는 비상구를 제외하고 작업장에 출입구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2회에서는 출입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출입구 앞에 장애물을 적재하여 근로자가 출입문을 쉽게 열고 닫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어 법 위반이 됩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비상구의 설치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 비상구 등의 유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주는 비상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비상구, 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림에서처럼 비상구가 열리지 않거나 장애물 등에 의해서 화재 시 대피할 수 없는 상태이면 산업안전보건법 38조 안전조치 위반이 됩니다. 이번에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통로의 설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1항은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입니다. 제2항은 사업주는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 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이며 제3항은 사업주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에 장애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거나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에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진은 현장 점검 시 통로에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근로자가 이동 시 걸려 넘어짐 사고와 적재물의 낙하로 인한 충돌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해당 관리감독자는 근로자들이 작업 전 정리정돈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여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 계단의 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2항에서 사업주는 계단의 손잡이 외에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쌓아두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데 현장 점검 시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진처럼 계단에 장애물을 적재한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법 위반이며 계단을 이용하는 근로자에게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불안전한 상태를 제공하는 것으로 계단에 적재된 장애물을 제거하여 안전한 이동 통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8조 유류 등이 묻어있는 걸레 등의 처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주는 기름 또는 인쇄용 잉크류 등이 묻은 천 조각이나 휴지 등은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아두는 등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장 점검 시 사진에서 보이는 분무기에는 인화성 액체인 아세톤이 들어 있었고 아세톤이 묻은 천조각이나 휴지, 실리콘 장갑 등을 검정 비닐로 처리된 종이박스 휴지통에 버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24년 노동부 불시 점검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8조 위반으로 시정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주는 기름 또는 인쇄용 잉크류 등이 묻은 천조각이나 휴지 등은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아 두는 등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이 공장 내 접합 공정에서 인화성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세정용으로 사용하는 천조각 등을 버리는 용기를 불연성 용기로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하시고 시정 전후 사진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실 것이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3단계 판단법 방식으로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였고 인화성 물질의 천조각 등을 종이박스에 보관하는 화재 폭발 위험성을 상으로 결정하였으며 개선 대책으로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로 교체하여 위험성을 매우 낮음 하로 낮춘 사례입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1조 전기기계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1항에서 사업주는 전기기계기구의 조작 부분을 점검하거나 보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전기기계기구로부터 폭 70cm 이상의 작업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여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 시 두 번째 사진처럼 철제 책상으로 분전반 접근을 가로막고 있어 법 위반이 되며 세 번째 사진은 분전반 앞 공간에 재활용 박스 수집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 접근 자체가 불가하여 분전반 점검 시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전기 기계 기구로부터 폭 70cm 이상의 작업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므로 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3테마는 재해 사례 및 수시 위험성 평가입니다. 이번 테마에서는 저희 대행 사업장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정리정돈과 관련된 재해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해 사례는 2022년 12월에 물류센터 작업장 내 소분장에서 작업 중이던 재해자가 이동 중에 바닥 도트박스에 발이 걸려 넘어지며 바닥에 무릎이 충돌하면서 왼쪽 무릎이 골절된 사고입니다. 사고 현장 위험 요인을 살펴보면 소분 작업장 바닥에 도트박스 정리정돈 불량 및 방치와 정리정돈 미흡 등 이동 통로 미확보에 의한 사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5곱하기4 빈도 강도법으로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였고 가능성 3점에 중대성 3점으로 위험성은 약간 높음 9점이 되며 관계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38조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22조 통로 설치 등입니다. 감소 대책으로는 첫 번째 작업 전 작업장 주변 환경 점검, 두 번째 소분 도트박스는 바닥에 방치 금지 등 이동 통로 확보, 세 번째 작업 전 TBM 조회 시 교육 실시 및 작업 전, 중, 후 정리정돈 실시 등을 실시해 동종 재해를 예방하도록 조치하여 위험성을 매우 낮음 3으로 낮춘 사례입니다. 이번 사고에 대한 총평을 하자면 본 작업장은 물품을 소분하는 작업이 진행되는 공정으로 아래와 같이 위험 방지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첫 번째, 작업장 내 근로자 이동 통로 미확보에 의한 사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동 통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바닥에 이동 통로 구획 설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작업, 시작 전, 후 작업장 주변 위험 요인을 점검하는 등 정리정돈을 실시해야 합니다.
네 번째, 사전 위험 요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작업 공정 안전수칙 게시와 근로자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재해 사례는 2022년 10월에 사업장 내 지하 가죽 창고에서 재해자가 쭈그리고 앉아 정리 작업 중에 세워져 있던 자재가 재해자 방향으로 넘어지면서 재해자의 어깨 및 옆구리를 타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재해자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철제 선반 모서리 부분에 이마를 부딪히며 어깨, 허리에는 타박상을, 그리고 이마에는 열상을 입은 재해입니다. 사고 현장 위험 요인을 살펴보면 위쪽 사진 두 장은 다른 창고에 정리정돈되기 전 사진이며, 아래쪽 사진 두 장은 사고 발생 장소이며 정리정돈된 사진입니다. 위쪽 정리되기 전 사진은 자재를 균형 있게 정리하지 않아서 자재가 언제라도 넘어질 우려가 높은 불안전한 상태입니다. 5 곱하기 4 빈도 강도법으로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였고, 가능성 3점에 중대성 3점으로 위험성은 약간 높음 9점이 되며, 관계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38조 안전조치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전도의 방지입니다. 감소 대책으로는 첫 번째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눕혀서 적재하거나 보관하는 등 균형 적재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작업 전 TBM 조회 시 근로자에게 적재에 대한 안전 교육 실시 및 작업 전, 중, 후 정리정돈 등을 실시해 동종재해를 예방하도록 조치하여 위험성을 매우 낮음 3으로 낮춘 사례입니다. 이번 사고에 대한 총평을 하자면, 첫 번째, 지하 자재 창고, 통로의 제품, 물품, 부품 등을 적재 시 제품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 적재해야 하며 과적을 금지해야 하고 정리정돈을 실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재해가 발생한 현장과 같이 근로자의 이동 및 작업 공간 등 통로, 미확보 시 걸려 넘어짐, 충돌, 전도 등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으므로 안전 통로가 확보되도록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제품, 물품, 부품 등을 적재 시 이동 통로가 아닌 지정된 장소, 선반 등에 적재해야 합니다. 네 번째, 근로자에게 적재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재해 사례는 2023년 11월에 사업장 내 8층 복대서 바닥 청소 작업을 위하여 테이핑 작업 중 바닥에 놓인 의자에 걸려 넘어지며 무릎이 바닥에 충돌되어 병원에 내원하여 단순 타박상으로 진단되었다가 그 후 통증이 지속되어 재검사 실시 후 무릎 골절이 진단된 재해 사례입니다. 5 곱하기 4 빈도 강도법으로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였고, 가능성 3점에 중대성 3점으로 위험성은 약간 높음 9점이 되며, 관계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38조 안전조치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전도의 방지입니다. 감소 대책으로는 첫 번째는 작업 전 주변 환경을 파악하여 의자 등의 장애물을 제거 후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작업 전 TBM 활동 시 근로자에게 작업 내용 및 안전점검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미화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등 동종재해를 예방하도록 조치하여 위험성을 매우 낮음 3으로 낮춘 사례입니다. 이번 사고에 대한 총평을 하자면, 첫 번째, 청소 작업 전 작업 장소의 주변 환경을 점검 후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본 작업은 청소 시작 전 테이핑 작업으로 청소 작업 전 현장의 상황을 미리 파악 후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작업 시 방해가 되는 장애물 등을 제거 후 작업 실시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작업 전에 작업 내용, 사전 위험 요인 파악, 안전작업 회의,
교육 등 TBM 활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네 번째 재해 사례는 2023년 6월에 물류센터 내 소분장에서 박스 스캔 업무 중 바닥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져 팔꿈치가 바닥에 충돌되어 오른쪽 팔꿈치가 골절된 재해 사례입니다. 5 곱하기 4 빈도 강도법으로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였고 가능성 3점에 중대성 3점으로 위험성은 약간 높음 9점이 되며 관계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38조 안전조치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전도의 방지입니다. 감소 대책으로는 첫 번째는 작업 전 바닥 물기를 수시로 제거 후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매트, 미끄럼 방지 테이프 설치 등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물류센터 소분장에서 비가 올 때 박스 스캔 등의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및 안전교육 실시 등 동종재해를 예방하도록 조치하여 위험성을 매우 낮음 3으로 낮춘 사례입니다. 이번 사고에 대한 총평을 하자면 우천시 수시로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시키고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작업 전에는 바닥 또는 발판의 물기 제거 등 작업 장소를 청결한 상태로 유지 후에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바닥이 미끄러운 장소에는 발판 교체, 미끄럼 방지 테이프, 매트 설치 등 안전 조치 후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천시 작업 전에 작업 내용, 사전 위험 요인 파악, 안전 수칙, 교육 등 TBM 활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재해 사례는 2022년 11월에 물류센터 내 이동 통로에서 재해자가 이동 중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얼굴 상처, 고관절 타박상, 손목 수근골 부위가 골절된 재해 사례입니다. 사고 현장 위험 요인을 살펴보면 보행자 이동 통로가 잘 구획되어 있지만 통로 내에 장애물이 놓여져 있어 보행자 이동 중 장애물 등 물품 확인 미흡에 의한 걸려 넘어짐 사고 위험이 존재하는 불안전한 상태입니다. 5 곱하기 4 빈도 강도법으로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였고 가능성 3점에 중대성 3점으로 위험성은 약간 높음 9점이 되며 관계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38조 안전조치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전도의 방지입니다. 감소 대책으로는 첫 번째는 보행로와 차도 사이 장애물의 위치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근로자가 이동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해야 하며 전방 상태와 바닥 상태 주시 등 주변 환경을 확인 및 점검하도록 조치하여 위험성을 매우 낮음 3으로 낮춘 사례입니다. 이번 사고에 대한 총평을 하자면 작업장 내 근로자 이동 시 장애물에 의한 걸려 넘어짐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업장 내 작업 시 또는 이동 시 안전수칙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첫 번째, 근로자 이동 시 보행자 통로로 이동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보행자 통로 이외에도 물류센터 내에서 근로자가 이동 중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은 방치하지 않고 이동 중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위치를 변경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물류센터 내에서 근로자가 이동 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해야 하며 전방 상태와 바닥 상태를 주시하는 등 주변 환경을 확인 및 점검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작업 전에 작업 내용, 사전 위험 요인 파악, 안전수칙, 교육 등 TBM 활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재해 사례는 2024년 12월에 주방 조리장 내에서 재해자가 끓인 물이 담긴 냄비를 들고 이동 중 발 아래 물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져 물이 어깨와 팔에 쏟아지며 좌측 어깨와 팔에 2도 화상을 입은 재해 사례입니다. 5 곱하기 4 빈도 강도법으로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였고 가능성 3점에 중대성 3점으로 위험성은 약간 높음 9점이 되며
관계법령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전도의 방지입니다. 감소 대책으로는 첫 번째는 취사장 통로의 물품을 적재 금지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근로자가 미끄럼 방지 장화를 착용해야 하며 전방 상태와 바닥 상태 주시 등 주변 환경을 확인 및 점검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바닥에 논슬립 패드 설치 및 크리트를 시공하는 등 공학적으로 개선하도록 조치하여 위험성을 매우 낮은 3으로 낮춘 사례입니다. 이번 사고에 대한 총평을 하자면 첫 번째, 해당 부서 근로자에게 동종재해 예방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관련 업무 매뉴얼을 수립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재해 장소 내 방호 조치 및 미끄럼주의 등 안전보건 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미끄럼 방지 안전장화를 지급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경사로에는 논슬립 패드 설치 등 미끄럼 방지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동 통로에 물품 무단 적재를 금지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관리 감독자를 통한 작업장 정리정돈 상태를 확인 및 실시해야 하며 작업 전의 작업 내용, 사전 위험 요인 파악, 안전수칙, 교육 등 TBM 활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산업재해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사업장 점검 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점검 사례와 아차 사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가장 빈번한 사례로 바닥 전선에 근로자가 이동 시 걸려 넘어질 위험입니다. 좌우측 사진을 비교해 보면 좌측 사진은 전선이 바닥에 혼잡하게 퍼져 있어 근로자가 이동 시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불안전한 상태이며 우측 사진은 전선을 전선보호관 등을 사용하여 깔끔하게 정리하여 안전하게 보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넘어짐 주의, 안전보건 표지를 부착한다면 더욱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의 좌측 사진을 보면 이동 통로를 지나가는 전선에 전선보호관을 잘 설치했는데 전선보호관 바닥에 양면 테이프가 손상되어 근로자가 이동 시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불안전한 상태이며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은 전선보호관 하단에 양면 테이프를 재설치하여 전선보호관이 흔들리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5개 이동 통로 보도 블록이 돌출되어 휴대폰을 보고 이동하거나 바닥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고 급하게 이동하다가 돌출된 보도 블록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불안전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은 오른쪽 사진처럼 보도 블록을 적정 수리하여 바닥을 평탄하게 처리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이동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해야 하며 전방 상태와 바닥 상태를 주시하며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 시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사례는 실험실 바닥에 절단된 파이프 배관이 돌출되어 있어서 실험실 근로자가 뒷걸음질 치거나 바쁘게 이동할 때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하여 노출된 배관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불안전한 상태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같은 환경의 다른 실험실인데 덮개 설치와 넘어짐 주의 안전보건 표지 부착 및 눈에 잘 띄는 검정과 노랑의 형광 테이프를 부착하여 좌측 사진에 비해 훨씬 안전하게 된 우수 사례이기 때문에 소개해 드립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물류센터 사진으로 1차 점검 시 좌측 사진 중앙에 보이는 요소수를 가져오기 위해서 종이박스와 이동대차 보관소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통과해서 지나가야 하는데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아주 불안전한 상태였고 우측 사진은 2주 후 2차 점검 시 종이박스와 이동대차 보관소 사이를 열심히 정리정돈한 안전통로가 확보된 개선된 사례입니다. 지금부터는 현장 점검 시 찍었던 4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에 어떠한 위험성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사진은 김치 공장의 입고 공정에 있는 사진입니다.
어떠한 위험이 있을까요? 약 10초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세워서 보관하던 팔레트가 넘어져서 근로자의 엄지발가락에 충돌되어 엄지발가락이 골절된 사고 사례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팔레트는 세워서 보관하지 않고 안전하게 눕혀서 보관해야 하며 작업자는 발등이 보호되는 안전화 및 안전장화를 신어야 동종 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사업장의 세차장 바닥의 모습입니다.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약 10초간 생각해 보세요. 좌측 사진은 세차 호스가 바닥에 혼잡하게 퍼져 있어 근로자가 이동 시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불안전한 상태이며, 우측 사진은 세차 호스를 호스거리에 양호하게 정리정돈하여 바닥이 개선된 모습입니다. 세 번째 사진은 코르크로 제작된 팔레트의 사진입니다.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약 10초간 생각해 보세요. 몇 년 전 제가 담당하던 공장에서 발생했던 사고와 비슷한 모양의 팔레트이고, 재해자가 뒷걸음질로 이동하다 팔레트 홈 속에 발이 끼어 넘어지면서 공장 바닥에 머리가 부딪혀 뇌출혈이 발생했고, 식물인간이 되었던 안타까운 재해가 발생했던 불안전한 상태입니다. 바닥에 코르크 팔레트를 낮은 높이로 방치하면 안 되고, 접근 금지 조치 및 사고 사례 전파 교육을 실시하여 동종 재해를 예방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계단의 신줄을 기계를 이용하여 청소하는 사진입니다.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약 10초간 생각해 보세요. 몇 개월 전 신줄을 청소하는 기계의 전선에 근로자가 걸려서 넘어졌던 사고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동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담당 관리 감독자님과 생각했던 개선 계획은 3인 1조 작업이었습니다. 한 명은 신주기계를 이용하여 청소를 담당하고, 두 번째 사람은 주변에서 선을 정리해주며, 세 번째 사람은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을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작업 전에 작업 계획을 세우고 작업 방법대로 역할을 분담하여 작업한 결과 그 후로는 동종재해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사례입니다. 오늘 배운 학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업장 정리정돈이란 정리는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필요한 것만 남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어떤 기준에 따라 물건의 양과 수를 줄이는 과정입니다. 정돈은 필요한 물건들을 정해진 위치에 가지런하게 두어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리를 통해 남겨진 물건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정리정돈 관련 법규를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4호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 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및 감독이 있고, 다음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제3조 전도의 방지, 제4조 작업장의 청결, 제4조의 2 분진의 흩날림 방지, 제5조 바닥의 세척 등, 제6조 오물의 처리 등, 제11조 작업장의 출입구, 제17조 비상구의 설치, 제18조 비상구 등의 유지, 제22조 통로의 설치, 제27조 계단의 폭, 제238조 유류 등이 묻어있는 걸레 등의 처리, 제311조 전기, 기계 기구의 조작시 등의 안전조치입니다. 세 번째 정리정돈 사고 예방 수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용하지 않거나 망가진 물건은 즉시 폐기하거나 재활용합니다. 모든 물건에는 정해진 위치를 부여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제자리에 돌려놓습니다. 안전한 통로 및 비상구는 항상 확보합니다. 바닥은 항상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합니다. 물건은 안전하게 쌓고 보관합니다. 소방시설과 분전반 주변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두지 않습니다.
계단에는 손잡이 외에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쌓아두지 않습니다. 장비 및 기계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작업 완료 후에는 항상 정리정돈합니다. 정리정돈을 습관화합니다. 이상으로 정리정돈 및 사고 사례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